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오늘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가 진행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우리가 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논의가 아까 진술인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이게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물론 제출도 지난 19대 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찬반을 떠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제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냐?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하고 또 실제로 결정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떼서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그게 하나의 교육을 정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국회야말로 가장 그 정파적인 집단인데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겠죠. 자,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논의의 출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모든 분야보다도 훨씬 더 교육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합의 기구나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교육 분야가 세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김원영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뭐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리해 보면 결국 어떤 미래 사회 변화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론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법률안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대학이 혹은 교육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것인데 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 대학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그다음 대학에서 있어서의 어떤 교육과 연구가 사회의 어떤 요구와 연결돼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학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는가? 대학의 자율성이 과연 대학의 자유의지를 준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다 예. 지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연계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교육부의 힘으로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또 범부처적인 또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예. 차원에서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얘기 중에 그러니까 교육부를 잘 고쳤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뭐 교육부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문제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현재 교육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복잡한 이 과정 속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물론 해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기찬 교수님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육 쪽이 특별히 실제로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편향 내지는 뭐 그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추천된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도 모모한 당의 추천 인사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추천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의 논의나 합의 과정의 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이 갈 겁니다. 과연 그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과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이 과정들이 서로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 정책이 결정되고 또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갖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저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혹시 이 취지에 대해서 교수님은, 송기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꼭 국가교육위원회여야 하냐,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떤 수단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수단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실제로 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 진단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 실제로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불신 구조가 워낙 뿌리 깊고 강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종래의 그냥 평범한 대책 말고 뭔가 조금 좀 획기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도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제안으로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제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제안이든지 간에 뭐 만고불변에 절대 선언 없습니다. 뭐 제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의해서 좋은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경희 교수님, 실제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정치적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가 그렇게 좀 구분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길게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으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하고 그게 사실은 교육 분야는 좀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단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평가 과제들이 서로 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교육부 구조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안을 한 것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교육에 열이 높잖아요. 그다음에 정치권에 굉장히 그러다 보면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공성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교육 관련 법을 보면은요, 거의 옛날에 비해서 보면은 거의 더 규제가 더 늘어났지. 경제 관련법은 굉장히 규제가 많이 풀어졌어요. 아직도 뭐. 이제 그건 왜냐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 주체들, 이사 당사자들이 그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5.3일 교육개혁을 예를 드신다면요. 예,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좀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는 그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 교육부는 그것을 정책을 집행하고 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제기관입니다. 이 교육부 자체만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이 대학이든 초중등 교육이든 심지어는 요즘 뭐 사립유치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산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개혁의 측면에서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가 교수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규제 측면이 있고요. 교육 이념이 달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차피 정치적 과정은 저는 교육이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거는 자문기구로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근데 교육만 가지고 미래에 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교육이 연결돼서 교육 미래 구상을 특히 해야 되거든요. 이 교육계만 모여서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계나 산업계 없으면은요, 우리가 미래 구상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립되고 갈등되는 거는 정치권에서 국회 안에서 좀 이렇게 합의를 도출하시면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도 줄이며 사회적 합의도 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부 따로 있고 국가교육원에 있으면서 장기 단기 나눈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 하려고 하면 장기가 이행되는 걸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조 의원님이 장관이시면 그 간섭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네. 더 드려.
자문기구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대통령 자문기구가 그동안 교육부를 형해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단임 정부의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교육부를 계속 형해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갖는 위험성이 좀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정거적이고 초정파적인 위원회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지나 접근 방법은 거의 같은데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좁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